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렸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밀려온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요. 같은 상황, 같은 모욕인데 왜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걸까요? 그 사람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치료사들이 독이 되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쓰는 심리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오해를 풀려고 애쓰는데 사실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독이 되는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정적 에너지예요. 당신의 관심, 당신의 반응, 그리고 당신을 흔들었다는 힘의 감각을 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게, 누군가를 도발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보상인 거예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 상대방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잇감을 찾는 거라고 표현하는 건데, 당신이 물면 그들은 배가 부르고 당신은 에너지만 소진되는 구조인 겁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도발당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동적 공격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고, 당신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거나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땠나요? 아마 감정이 확 치솟으면서 뭔가 말해야 할 것 같고,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 내 입장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당신이 반응하고 참여하고 반격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패턴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신을 가장 잘 자극하는 사람들은 보통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든 전 애인이든 오래된 친구든 동료든 그들은 당신의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면 당신이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지, 어떤 주제를 건드리면 당신이 방어적으로 변하는지, 어떤 표현이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 요즘 뭐 하고 지내 하면서 은근히 너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하는 뉘앙스를 깔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입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당신이 그 말 듣고 괜히 신경 쓰이고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고 며칠 동안 찝찝한 그 기분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또 명절마다 만나는 친척 중에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취업은 언제 해? 이런 말 던지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것도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당신 좀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걸 알면서도 계속 반응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침묵은 약함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횡포를 부린다고 배웠고, 모욕을 그냥 넘기면 그 모욕에 동의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설명하고 논쟁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는데, 감정적으로 당신을 오해하려고 작정한 사람과는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평화를 잃어왔나요? 그리고 그 격렬한 논쟁에서 실제로 승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거고, 모든 정당화는 그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또 다른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를 건네주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는 이런 도발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마치 주변 소음처럼 흘려보내는 사람. 수동적 공격으로 가득 찬 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특별히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결이 뭘까요? 거부할 수 없는 게임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차갑거나 단절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폐쇄하고 벽을 쌓고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사실 또 다른 형태의 반응이거든요. 극적으로 빠져나오거나 크게 소리치거나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도 결국 상대방에게 당신이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얼마나 큰 소리로 반응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혼란이 당신을 얼마나 잠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기법이 있는데요. 바로 회색돌 기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레이록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개념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자신을 회색 돌처럼 시시하고 무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도 않고 방어적으로 가라앉지도 않고 차분하고 중립적이며 거의 지루할 정도로 반응하는 거죠.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독이 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상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려고 할 때 당신은 최소한의 감정과 정보로 반응하는 거예요. 짧은 대답, 중립적인 어조, 그들이 왜곡할 수 있는 설명이나 공격할 수 있는 변명을 주지 않는 거죠. 너 왜 맨날 그 모양이야 하고 누가 말하면 글쎄 잘 모르겠네 하고 답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 하면 딱히 하고 답하고요. 무시하는 거야 한 아니 듣고 있어. 근데 더 할 말이 없어 하고 답하는 겁니다. 이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드라마의 원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반격하지 않으면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박할 이유가 없어지고요. 당신은 존재하지만 반응하지 않고 눈에 띄지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회색돌 기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노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고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감정을 다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무기로 삼을 누군가를 위해서 굳이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정한 힘은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반응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기법을 적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전에는 댓글 하나로 당신을 하루 종일 화나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더 큰 반응을 끌어내려고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을 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은 지루해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자기들이 갈망하는 드라마를 선사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굶어 죽는 거죠. 와이파이처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그들이 당신과 연결될 수 없다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되면 데이터를 뺏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면서 반응을 기대할 때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아, 그렇구나 하고 대답하거나 그냥 알겠어 하고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감정적 충격을 주기를 거부한 거예요. 게임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감정이 격앙되어서 울부짖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엄청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물리적으로 한 박자 쉬는 게 중요해요. 바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카톡이 오면 바로 답장하지 말고 대화 중이라면 잠깐 침묵하고요. 그 몇 초의 간격이 당신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거든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관찰자 시점을 갖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있네. 나한테 이런 반응을 원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정에 즉각적으로 휩쓸리는 대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데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되기 시작해요. 이 기법이 효과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봐도 말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하루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독이 되는 사람들과의 싸움에 쓴 건지 아니면 진짜 중요한 일에 쓸 건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비꼬는 말이나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싸울 필요도 없었고 변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자신을 지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것뿐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회색돌 기법은 모든 상황에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당신의 취약성을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당연히 열린 대화를 해야 해요. 이 기법은 오직 당신의 감정을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거예요. 당신의 깊이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고 당신의 설명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회색돌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정말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여전히 당신을 자극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혼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한마디로 하루를 망쳐놓던 동료가 이제는 그냥 배경소음일 뿐이에요. 항상 당신을 짜증나게 만들던 그 가족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신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당신에 대해 품고 있는 의견이 당신에게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이 드라마틱한 감정을 원하는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인데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선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선택하고 에너지를 쏟을 것을 선택하고 내면 세계에 누가 접근할지를 선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신이 이렇게 무관심해지면 역설적으로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돼요.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의미한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불공평한 이점을 갖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고 변호하고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쳐있는 동안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반응의 악순환에 갇히는 동안 당시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최고의 힘의 움직임이에요. 더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싸움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당신은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회색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어떤 논쟁도 줄 수 없는 종류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게임을 멈추는 순간 게임은 끝나거든요. 그들의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반응할 의무가 없어요. 굳건히, 가만히, 그리고 회색 돌처럼요. 자극받지 않는 사람은 통제받을 수 없고 통제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침착함을 기본값으로 삼으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